마지막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대토론회가 진행됩니다. 참석하신 시도민 여러분들 안내 받으시고 자리에 착석 완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대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 중계가 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휴대전화는 최소한 진동 또는 무음으로 꼭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지를 위해서 참석하신 분들은 토론 내내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다만 무대 위에서 발표하시는 분들, 출연진들은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대토론회, 번역별 대토론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도현입니다. 역시 좀 쉬고 나니까 다들 얼굴색이 좀 더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앞서 계속 강연만 듣고 있으니까 조금 피로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자, 좀 더 집중을 해주시고요. 지금부터는 행정통합에 관한 전문가분들 모시고 토론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전문가들의 생각. 오늘은 서북권 토론에 참가하신 전문가분들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소개해 드릴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북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상조 부위원장이십니다.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지무진 부위원장이십니다. 경북공과대학교 조진형 교수님 인사드리고요. 수성대학교 노윤구 교수님이십니다. 구미시 새마을협의회 최재석 회장님, 구미상공회의소 김다로 부국장님, 네, 대구경북기자협회 진식 회장님 계셨습니다. 이렇게 각계 대표 전문가 7분을 모시고 토론회가 진행되겠고요. 토론회 진행은 경상북도 여성기업인협의회 김경미 명예회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김경미 명예회장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토론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미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7분의 전문가와 함께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관해 의견을 여쭤볼 텐데요. 저도 주변 분들과 이렇게 만날 때마다 행정통합에 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의견들을 여쭤보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참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구나를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전문가 여러분들은 행정통합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다양한 의견들을 듣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을 전문가 여러분들께 던지면 전문가 여러분께서는 각자 전문 분야별로 심도 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해보겠습니다. 김상조 부위원장님께 먼저 여쭙고 싶네요. 네,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질문인데요.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구미 출신 경상북도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조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건립별 대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구미 시민들과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많은 도민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대토론회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대구 경북의 미래의 틀을 바꾸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한한 책임감과 함께 시도민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도의원이기 전에 구미 시민의 한 사람으로 그동안의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정책 아젠다에 대한 나름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행정통합을 연구하는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소 거칠거나 정제되지 않은 용어가 사용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3가지로 접목을 해보았습니다.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통합된 대구 경북 발전 전략 내용을 잘 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문화, 관광, 환경, 보건, 의료, 재난안전 등의 공공서비스는 행정통합에 따른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 사태를 겪으면서 의료와 보건 및 이에 대응하는 체계는 광역화될 필요성과 지역을 중심으로 촘촘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도민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토론회인 만큼 공감되지 않거나 구미 시민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산업정책 협력으로 경제통합을 통한 지역 경쟁력 확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발표된 자료에 대해서 4산업 생태계 구축과 연구개발 통합혁신 역량 제고를 통한 경쟁력 확보와 신공항을 중심으로 공항 경제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맞서는 덩치를 키워서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것을 느껴집니다.
그러나 대구와 경북의 주력 산업을 보면 금속 가공,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계 부품 등에서 비슷한 산업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재 대구와 경북은 각도나 비슷한 유형의 산업이 산재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 문제이고 개선 방안, 개선하였을 때 기대 효과, 그리고 어떻게 집중할 것인지 등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과연 행정 통합이 된다고 해서 이런 산업 구조가 재편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덧붙여 대구는 서비스 중심으로 경북은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경북의 넓은 지역을 고려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물론 권역별로 제시하고는 있으나 제시된 권역군 발전 전략은 이미 경상북도에서 경북 서부권, 동북권, 북부권으로 산업구조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냄새나고 악취나는 생산기지는 경부로 다 보내고 대구는 교육과 연구개발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은 대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둘째, 교육과 연구개발에 대구 집중한 문제입니다. 대구를 중심으로 교육환경과 연구개발은 현재에도 집중화되고 있습니다. 경북의 많은 학생들이 대구를 진학하고 있고 대구와 대구 인근의 대학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통합과 관계없이 발생한 현 상황입니다. 연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구 경북연구원입니다. 대구 경북연구원은 대표적 지역의 정책 연구기관입니다. 현재도 대구에 위치하고 거의 모든 경제정책 과제들이 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구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정책 과제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행정통합과 관계없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만약에 행정통합을 한다면 교육과 연구개발은 대구로 쏠림 현상의 가수가 될 것입니다. 행정통합이 경쟁을 확보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구미와 포항, 경주 등과 같은 중소도시의 교육환경은 극복하게 경쟁을 잃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표면에서 교육 경제력 확보를 위해서 제시하는 1시군 1농민고 전략은 이미 경북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있는 정책입니다. 행정통합을 통해 교육과 연구개발을 대구로 집중한다면 경북의 시군을 위한 보다 향상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발전적 전략을 제시했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 도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는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셋째,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통합의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이야기하기 전에 행정체제 개편은 이미 30년 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재 도와 시군을 합쳐 전국에 60에서 70여 개의 자치단체로 재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성만 제기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도민들이 기억하는 행정체제 개편은 1995년 1월에 시행된 시군 통합입니다. 경북은 34개 시군을 24개 시군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달성군을 대구시로 편입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성격되어 4개 시군의 자치권에 제주도가 합쳐진 사례가 있고 마산, 창원, 진주시가 통합 창원시로 출변했고 청주시, 청원군이 청주시로 통합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이 통합하는 것과는 규모가 작은 단체 간의 통합이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이 실질적으로 행정체계가 어떻게 변하고 변화된 행정체계에 따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하는 경제통합에 따른 일정 부분의 시너지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북과 대구를 통합했을 때 실질적으로 대구시청과 경북도청을 합쳐 절감된 재원으로 시도의 복지 향상과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기준 도청의 운영비 7,200억, 대구시청의 운영비 7,365억입니다. 통합을 했을 때 매년 7천억 시도민의 복지 정진이나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면 경북도와 대구시 행정통합 이후 인근 시군의 통합 또는 분할, 합치 등을 어떻게 유도해서 지역 경쟁이 강할 것인가 대한 방향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없는 행정통합안에 대해 시도민을 공감하고 지지해줄지 의문이 듭니다. 이외에도 행정통합 필요성 절차 및 일정 정도 행정통합에 대한 중대성을 감안하면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분야별 발전 전략의 실행이 지역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경제성 분석에 따른 산업 입지 협의, 납기지역 발전기금 조성 등의 구체성 미흡한 부분 등에 대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시도민에게 동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발표된 자료의 상당 부분이 이미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발전 전략으로 제시하는 권역별 또는 산업별 내용을 재가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준비하고 시행하는 것을 제시한다는 것은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따른 대안으로
제시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경북과 대구시의 경제정책과 발전계를 바탕으로 차별에 대한 행정통합의 효과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특정한 사람이나 이익단체 등을 떠나 시도의 복지 정진과 발전을 바탕으로 전제되어야 하고, 이것은 특정 지역뿐만 아니라 경북의 시군 하나하나의 발전이 이어지는 통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통합 준비에 대해서 세밀한 대안을 마련하고 시도민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양한 분야에서 염려되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 통합 문제에 있어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신공항 문제입니다. 공항은 단순히 그 교통 문제뿐만 아니라 관광객, 물류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통합 신공항이 행정 통합에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무진 의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마 제가 의성에서 와서 신공항하고 관련되는 그러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의성 군의원 지무진입니다. 저는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좀 대구 경북 시도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신공항 성공을 위해서 염원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시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저희 의성군에서는 사회단체장 10여 분 정도를 모시고 행정통합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또 의견 청취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참석자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통합에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 의성군에서 했는데 이러한 자리를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자리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 질문해 주신 데 대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신 참석자 모든 분들께서도 신공항하고 행정통합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답이 나와 있죠. 신공항과 행정통합은 저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통합 신공항 성공이 대구 경북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 그래서 통합 신공항 성공에 행정통합이 어떤 작용을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통합과 신공항은 정말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데 통합신공항을 성공을 시켜야 합니다. 그럼 통합신공항이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돈의 문제입니다. 비용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공항을 건설하고 나서 이용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행정통합과 통합신공항은 떨어질 수 없고 손을 맞잡고 함께 나아가야 하는 그런 동지적 관계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경우 돈의 문제와 그 다음에 이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행정통합을 했을 때에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통합신공항 이전은 기부대 양려 방식으로 약 예산이 9조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전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대시설, 배후단지 건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광역교통망 구축이라든가 이러한 주변 인프라 사업을 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경북의 힘만으로, 대구의 힘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통합을 해서
규모를 키워서 단결된 힘으로 중앙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협상력을 예산을 갖고 오기 위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행정통합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가 지금 우리가 토론하는 장소가 구미입니다. 구미에는 전자산업을 비롯한 첨단 산업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인 현재의 공항은 단순하게 승객만 수송하는 그런 기능이 아닙니다. 물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항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를 성장시키고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인천은 대구보다 인구도 적었고 경제 규모도 적었습니다. 그러나 영종도에 공항이 생기고 나서부터 인천은 급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이 통합을 해서 신공항을 성공적으로 신공항을 만들었을 경우에 우리는 지역 경제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또 이 구미의 첨단 산업을 더 육성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항은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 발전은 물론이고 대구 경북의 발전을 한층 더 앞당길 수 있는 것이 신공항 성공이다. 그래서 신공항 성공을 하기 위해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철영 단장님께서 좀 전에 자료에서 말씀드렸듯이 2019년도에 경북의 1인당 개인 소득이 전국 최하위라고 제가 자료에서 봤습니다. 과거에 우리 대구 경북은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 지표에서 나타나듯이 쇠퇴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혁신적인 저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물론 찬성도 있을 수 있고 반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할 것 같으면은 정말 새로운 혁신적인 생각을 한번 같이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 통합을 해서라도 변화를 한번 바꿔보고 과거에 우리가 영광을 한번 다시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일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어떤 일을 하는데 준비를 해서 일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다니던 길도 보면은 가다가 돌부리에 부딪혀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모든 것을 갖추어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작을 일단 한번 해보자.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보완해야 될 것은 보완하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힘을 합쳐서 한번 싸워가면서 만들어보자. 지금이 바로 저는 그런 좋은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번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시대에 변화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조진영 교수님께 듣겠습니다. 제주와 세종이 각각 특별법을 만들고 그 근거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가 만들어졌습니다. 대구 경북이 통합특별법은 어떤 골격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예, 먼저 우리가 1980년 초에 대구가 직할시로 된 거라고 생각해 보죠. 그때는 우리가 산업이 네트워크나 클러스터의 개념보다는 단위 공장의 개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구를 좀 더 살리기 위해서,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대구에 직할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다 찬성을 했고요. 그 결과
대구는 내륙 도시를 불과하고 한 250만 정도의 대도시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산업 규모뿐만 아니라 이 질도 많이 높아져서 이러한 네트워크나 클러스터 모든 게 되다 보니까 대구 경북의 이 통합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필요하게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가에서도 참여정부, 또 MB, 또 박근혜 정부 계속 보면서 우리가 광역의 통합과 협력에 대한 제도를 여러 번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효과를 보려고 하면은 대구와 경북의 행정적 통합밖에 없다라는 건 이미 모든 분들이 다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구 경북이 통합이 되면은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낼 거다라는 것도 다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하면은 조항 집권적 체제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항 집권적 체제인 나라에서는 현재 대구와 경북이 17분의 1, 그러니까 17개 시도 가운데 하나니까 17분의 2가 합히면은 16분의 1로 줍니다. 그리고 뭐 특별법 만들 때 보완 장치를 한다 그러면은 그 앞에 거는 좀 되지만은 금방 그거는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통합할 때는 이러한 17분의 2가 16분의 1을 갖다가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특별법에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제주도와 같이 강력한 자치와 분권의 힘을 우리 여기에 특별법에다가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세계적 흐름이 이 광역은 좀 크게 먹고 그 다음에 밑으로 갈 때는 자치와 분권을 더 많이 줌으로써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게 행정학,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에서 많이 입증됐기 때문에 우리가 대구 경북이 좀 더 많은 필요성을 내기 위해서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통합의 특별법에는 자치와 분권 이러한 요소가 좀 더 많이 보강되고 제도 이상의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조진영 교수님, 경제부총리를 지내셨던 고 김만재 박사님이 구미 포어벨트, 그러니까 대구, 포항, 구미로 이어지는 경제벨트를 말씀하셨어요. 행정통합 이후에 그 대구 주변 지역이 대구한테 경제를 포함해서 다방면으로 의존하는 모습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제일 처음에 이제 그 김만재 부총리께서 대구포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대구 경북이 산다라고 할 때 저도 뭐 100%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버리면은 우리가 경상북도 북부는 정말 소멸됩니다. 우리가 지방 소멸론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미 경북 북부는 한 80만에서 100만 정도의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감히 제가 옛날에 K자에 있을 때 그 우리 김만재 박사님 원장이었어요. 그분 앞에 제가 대놓고 지방분권 상임대표로서 그러면 안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북부가 다 죽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많이 노력한 결과 이제 안동 예천에 도청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는 대놓고 우리가 대구 경북 발전을 위해서는 대구포 벨트를 살려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은 대구가 구미와 포항 때문에 더불어 잘 된 거지 대구가 역할을 못 했어요. 구미 발전과 포항 발전에. 그런데 앞으로는 대구포 발전을 하게 되면은 대구가 이 많은 대학과 R&D에 대한 그러한 능력과 함께 이제는 구미와 포항 이 벨트의 발전에 사실은 축이 돼야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대구는 이제는 정말 좀 더 고급의 고보 가치를 위한 산업구조 개편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러한 자체의 능력을 더 많이 키워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구미와 포항은 대구에 맞춰서 우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북부도 마찬가지로 대구와 연계하고 또 도청 중심으로 해서 우리 대구 경북은 이제는 통합돼서는 대구포 벨트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대구 경북이 진정하게 발전될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대구의 역할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구의 인구가 절대로 늘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대구의 역할은 대구 경북 발전에 굉장히 새로운 중심축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사명을 느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노영구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문화관광 관련 사업들은 대구와 경북이 함께 공동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추진 또는 사업화한 사업들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대구, 경북은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연계 협력 사업은 지금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오곤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주관되는 시도가 어디냐에 따라서 혜택이 많아지고 줄어드는 것 때문에 자기들이 연계 협력을 더 활성화하지 못하는 게 현실정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도 행정통합 이전에 경제통합을 먼저 이야기를 거론을 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나 지역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먼저 거론을 하고 행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조금만이나마 이해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산업적인 부분에서 문화관광 사업은 지금 현재 3대 문화권 사업이 이명박 정부부터 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조금 대구 경북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게 현재 실정이고요. 더불어서 지금 현재 성주 고령하고 그 다음에 합천이 이전에 8만 대장견 이윤 순례길이라고 해서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연계 협력 사업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게 현실적입니다. 단 앞에서 말씀드렸던 주관하고 있는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어디가 주관이냐에 따라서 이게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서로가 남이 아닌 하나가 된다면 혜택은 동일하게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행정통합이 전제된다면 대구 경북이 더 많이 활성화되지 않겠나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네, 교수님. 그 대구 경북권의 문화관광 관련 사업에서 통합 추진기구 설치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어차피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추진되는 기관은 꼭 필요합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대구관광재단이라는 기구가 생겼고 얼마 전 한 4년 전에는 경북문화관광공사가 만들어졌죠. 그 전에 제가 근무를 했었던 곳이 대구와 경북을 광역경제권으로 해서 연계협력사업도 발굴하고 그리고 협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원회가 법적인 기구가 아니라 상설기구다 보니까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거죠. 이런 기구들이 약간 법제화된다면 어떤 법의 테두리만 들어간다면 이 사업을 발굴하고 그리고 성과를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추진기구가 꼭 만들어져야 이 행정통합이 저는 전제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바로 어떤 성과나 기대 효과가 시민들이나 지역민들에게 바로 피부에 와닿아야 되고 그 와닿으려면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구는 꼭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통합이 관광산업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할지 철저하게 많은 고민들을 해야 할 듯합니다. 이어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된다면 경북 서부권에서는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이 질문은 최재석 우리 회장님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앞에 우리 전문가분들이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오늘 그 서부권 저희들 지역에 위치해 있는 의성과 군위가 지금 전국에서 도시 소멸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대구 경북이 통합이 되면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또 아울러 통합 신공항이 들어오면은 대구와 의성구리가 접근성이 좋아져서 인구가 유입되고 주변 환경이 개선되어서 경제 격차 완화와 대구 지역 부동산 문제도 많이 좀 해결이 되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또한 우리 구미공단이 국가공단이 생긴 지가 51주년이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구미공단의 수출액이 367억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0년도에 수출액이 232억 불입니다. 약 3분의 2로 줄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지금 대구 경북이 행정 통합을 하게 되면은 행정 비용이 약 6천억이 절감된다고 합니다. 그 비용을 포항공단이나 구미 산단이나 이런 데 투자해서 청소년 일자리나 여러 가지 복지 쪽에 돌리면은 우리 대구 경북이 통합이 되고 실내로 또 원래 102회 전국체전이 구미에서 개최됩니다. 81년도 대구 경북이 분할이 되고 난 후에 지금 보면은 대구 경북이 전국체전에서 10위권 안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서울이나 경기도는 메머드급으로 해서 항상 1, 2등을 하고 대구 경북이 통합이 되면은 전국체전에서도 원래 당장 이루어지는 구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체전에서도 막대한 영향을 발휘하지 않나 이랬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대구 경북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아까 지부진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통합이 되면은 우리 대구 경북이 다시 한번 옛 영광을 다시 찾지 않나 저는 이래 생각을 합니다. 네, 다들 고려하는 부분이 다르다 보니까 찬반 의견이 다양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김다로 부국장님, 네, 대구 경북이 통합되면 구미에 많은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구미의 현 상황 먼저 한번 짚어주시고요. 통합이 구미에 미치는 영향 또 향후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 전문가이시니까 구미를 중심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상공에서 김다로 부국장입니다. 앞서 이제 행정통합에 대해서 이제 찬성은 찬성대로, 우려점은 또 우려점대로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은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물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미 현상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는 그 수출 산단입니다. 그래서 그 수출 그 금액으로서 산단의 그 경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 2020년도 같은 경우는 247억 프로 수출해가지고 전년에 비해 가지고 한 6%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기준으로 보면은 26%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월에 비해서 무려 한 39%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하면은 근로자 수를 봤을 때는요 84,413명을 해가지고 2019년에 비해서 2.8%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점점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결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왜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코로나 사태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보는 시각에 달라가지고 이제 결과는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물론 제외도 있었지만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대구 경북은 여실히 하나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대구에서 코로나 환자가 막 다수 발생해가지고 병상이 없었습니다. 그런 거 그 병상이 없는데 어디로 왔는가 하면은 경북 또 구미 이쪽으로 가서 생활치료센터를 만들어서 또 치료해줬고. 경북에서 또 코로나 사태가 이래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을 때 대구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이송을 해가지고 또 잘 치료해줘가지고 그래서 대구와 경북은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잘 이루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구와 경북은 왜 분리가 되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통합이라는 대전제를 봤을 때 지역 기업인들의 그 의견은 이렇습니다. 자, 행정통합은 하되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느냐? 기업들을 유치하고 근로자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행정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나라의 그 고질적 병폐 수도권 집중합니다.
전국 토면적의 그 10%인데 우리나라의 인구의 한 50%, 51%가 거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에서 가장 피해 지역이 우리 구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행정통합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대구 경북은 역사적으로 원래 한 뿌리입니다. 아까 발표에서도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미와 대구의 관계를 봤을 때도 고사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망치안의 관계다. 결국은 뭔가 하면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것이죠. 대구에서 구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어림잡아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구미는 생산도시로서의 역할에 기능에 충실하고 대구는 교육, 문화, 소비 도시로서의 역할에 충실한다면 거대한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요. 대구 경북의 그 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이제 통과가 돼가지고 여러 우여곡절을 겪을 것으로 보이지만은 결국엔 제가 2024년에 그 공사를 시작을 해서 2028년에는 시행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 통합이 이루어지면은 서대구 KTX 역에서부터 통합신공항이고 철도건설 이러한 인프라 건설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프라 건설 시에 경쟁업종 간의 그 협력관계라든지 또한 행정적인 편의성이 제공돼가지고 굉장히 탄력을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에서는 고급인력 부족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구미도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고급인력 정주 여건입니다. 그래서 각 지방정부가 그 독립경제를 하려면 인구가 한 500만 명 정도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역량을 가지고 실질적 부권을 위해서는 하나의 그 나라처럼 맞는 정책을 펼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인재들을 모으기 위해서도 행정통합이 필요하고 인구 몇십만 명 정도의 그러한 자치 이것은 굉장히 좀 불합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이것으로 제가 마치는데 제가 지역 현안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상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구미의 그 최고 수건 사업이 이제 KTX 구미 전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천 년부터 이제 얼마 전부터 계속 했는데 잘 실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행정 통합이 되면 거대한 광역시라든지 거대한 특별자치도가 탄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로처럼 교부세 특례가 강합니다. 그래서 유사 중복 사업의 구축소라든지 또한 행정기구 통폐합 이런 것으로 재정 건전성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재정 건전성이 확보된 재정으로 인해서 대구 광역시로 봐서는요 구미가 북부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동대구역, 서대구 KTX역, 북부역, 구미역 이렇게 그렇게 표현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KTX 구미역도 만약에 신설할 수 있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많은 말씀을 준비를 했지만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로 통합의 긍정적인 기능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역시 그 구미의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경제 이야기도 덧붙여서 많이 해주셨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추가 질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재석 회장님께 한 번 더 질문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행정 통합 문제에 있어서 서부권 지역이 최대한 유리한 입지를 다지려면은 한 가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현재 서부권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예, 제가 맡고 있는 단체가 새마을입니다. 이 새마을은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새마을이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가 좀 두 도시다 보니까 경상북도의 새마을 가족이 18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 구미뿐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이 지금 많이 통합에 대해서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것 같고 또 아직 홍보가 별로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아시는 분들은 그래도 지역 발전과 이 기회에 또한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많이 좀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서는 통합에 적극 찬성하는 분들을 제가 좀 많이 봤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진식 협회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이거 왜 해야 됩니까? 네, 당위성에 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여러분들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우리 아까 최철영 단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은 메가시티 글로벌 경쟁력 도시에 대구 경북 글로벌 경쟁력에 대해서 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저들이 보면은 해외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 해외 투자가 좀 많이 일어나야 되겠죠. 해외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이 이 지역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세 가지 질문을 한답니다. 우선 첫째 질문이 이 지역의 인구가 얼마 되느냐라고 질문을 한답니다. 결국은 이거는 구매력이겠죠. 그죠? 대구는 현재 지금 250만, 경북 한 300만 정도인데 대구와 경북을 별도 따로따로 250만 지역이다, 또 300만 지역이다 이렇게 해외 바이어들한테 설명하는 것보다 우리는 550만 지역이다 라고 설명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요, 국제공항이 있느냐 라고 묻는다. 소위 말해서 그 국제 물류를 생각하는 거죠. 이 부분은 이 구미 지역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구미는 우리 전자산업 메카 아닙니까, 그죠? 근데 국제공항을 통한 항공 물류는 뭐냐면은 아주 고부가 가치 제품입니다. 부피는 작은데 비싼 거죠. 대표적인 게 휴대폰 아닙니까? 휴대폰 요즘 뭐 최신형 한대 100만 원 이상씩 하니까 작지만은 비싼 제품. 이게 이제 항공 물류가 된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는 국제 항만입니다. 국제 항만. 국제 항만은 또 우리 지역에 포항 영일만항 쪽에 항만이 있죠. 인구, 국제공항, 국제항만 이 세 개를 갖춰져 있는 도시라야만 해외 투자들이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대구 경북이 따로 놀아서는 안 되고 함께 해야 한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시도 행정 통합에 대한 당위성은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들 공감을 할 겁니다. 공감하는데 그러면은 이 통합을 하면은 그럼 시도민들, 우리 경북 도민들, 대구 시민들 피부에 와닿는 게 뭐냐? 통합하면 내한테 소위 말해서 나에게 뭐가 도움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또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죠? 결국은 이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아까 우리 하예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 공론화위원회에서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앞으로 이제 주민투표를 저희들이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주민투표 할 때 제대로 알고 하자는 거죠. 그죠? 제대로 알고 하자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알려면 뭐면 실질적으로 내한테 뭐가 도움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결국은 이런 거죠. 지역에 경제 발전된다, 뭐 이렇게 통합하면 경제가 발전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게 좀 막연합니다, 그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막연합니다, 그죠? 그럼 예를 들면 이거죠. 아까처럼 이 통합을 해서 물류공항도 대구 경북 공항도 생기고 시도가 통합을 해서 해외 투자자들이 여기서 투자를 늘리게 되면 결국은 구미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도 해외 투자도 늘 것이고 구미는 전자뿐만 아니라 바이오 쪽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군이 의성 쪽으로 가면은 구미 아주 가깝지 않습니까? 공항이 가까우면은 투자가 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일자리가 생길 것이고 구미 지역에 여러 사람들이 취업의 문이 또 열릴 것이다. 이런 피부에 와닿는 이런 이야기죠. 하나 더 하면은 예를 들면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교육이죠. 우리 교육 문제는 정말 모든 국민들이 관심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면 이제 경산 지역을 예를 들면은 만약에 대구 경북 통합이 되면은 이런 거죠. 수성구 범어동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수성학군 아닙니까? 대구의 강남 8학군이라 수성학군이죠. 결국 되면은 취지 경계에 있는 경산 지역이 통합이 되면은 수성학군으로 편입된다는 거죠. 경산 지역 수성학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자녀도 다 키우고 있을 건데 그런 통합에 대한 어떤 시너지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분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공론화를 하지만은 우리가 이 공론화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조금 적극적으로 시도민한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막연히 경제 통합한다, 행정 통합한다, 뭐 하면은 뭐 국비 받는다, 뭐 예산 받는다 이런 것보다도 실제로 주민들이 피부에 남는 게 뭐냐, 내 피부에 남는 게 뭐냐 이런 거를 또 적극 저는 뭐 간단하게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좀 이런 소재를 좀 발굴하셔서 좀 적극 좀 알려 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를 통해서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늘 8월달 되면은 이제 뭐 이렇게 투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투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만약에 통합이 되려면은 주민 투표를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최소한 60% 이상 찬성이 나와야지 어느 정도 특별법도 제정하고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도 통합이 본격화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통합이 공론화위원회에서도 앞으로 통합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 이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우리 시도민들도 좀 여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넘은 일이 아니라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바로 나와 그리고 내 후대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차대한 사안이고 결정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으로 당부드리면서 저는 제 말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진식 협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조진현 교수님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 좀 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도청 소재지는 반드시 현재 안동 예천 지역에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대구 경북의 균형 발전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창원시에 가면은 균형 발전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진창을 합하고 난 뒤에 거기에 소외될 수 있지 않는가 해서 균형 발전국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청 소재지 도청에 만약에 균형 발전국을 만들면은 안동이나 예천에 있으니까 북부에 대해서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늘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은 새로운 그 신소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아이디어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자치도로에서 도청 소재지는 현재의 안동 예천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대구 경북 행정 통합에 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결국 침체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보자, 또 뭉쳐서 큰 영향력을 한번 발휘해보자. 이것이 바로 우리 대구 경북 행정 통합 논의의 핵심인데요. 그 안에서도 지역별, 학군별, 연령대별로 각각의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과연 이 통합이 우리 지역에 어떤 유리한 점을 가지고 올 건지 또 향후 우리 지역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인지 다들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 토론 시청하고 계시는 시도민 여러분, 주변 분들과 의견도 나누시면서 과연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논의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많은 생각들을 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전문가 토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